현재 에그헤드 섬에는 내부의 배신자가 사왕 밀짚모자 적단은 물론 세계정부 사이퍼풀마저 제거하려는 가운데 그 시각 해군본부 최강전력 키자루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오로선이 백척을 뛰어넘는 군함을 출항시키며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그렇게 오니가시마를 능가할 수 있는 최고의 전투가 펼쳐질 수 있는 가운데 실종되었던 본체 베가펑크는 연구실 내부에서 피를 흘린 채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나아가 2달 전 에그헤드를 조사했던 사이퍼풀마저 누군가의 공격으로 함께 포박된 가운데 이번 영상은 카이도의 방어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세라핌의 비밀을 잃게 된 사왕 루피와 붕괴되고 있는 밀짚모자 적단의 전투가 펼쳐진 이번 원피스 1077화 풀버전 내용을 살펴보면 해군과학반 전투병기 파스피스타 마크3를 출격시킨 센토마루는 섬 내에 있는 모든 연구원들에게 전부 탈출하라는 지시를 내리게 됩니다. 이처럼 본체 베가펑크의 탈출을 돕기 위해 세계 정보를 배신한 센토마루는 마크3를 통해 사이퍼풀 요원들을 연행시키고 있었고, 나아가 해군의 군함이 출항했다는 통신을 듣게 되자 과거 오하라 사건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불길한 예감을 갖게 된 센토마루는 연구원들에게 오하라 사건의 진실을 전달하게 되고, 이어 그 당시 버스트콜을 발동했던 사건보다 최악의 전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자 지금 당장 섬을 떠나야 한다 말하게 됩니다. 그 시각 베가펑크 샤카는 세라핌을 날려버린 루피를 바라보며 본체가 어디에 있을지 생각해본다 말하게 되고, 이어 루피와 조로 그리고 루치아 카쿠의 합동 공격을 직격으로 맞은 세라핌들은 이내 아무런 타격을 받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루피와 나카 격돌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칠무회를 대체할 수 있는 세라핌의 강함을 알게 된 사왕 루피는 이후 여러 기술을 사용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라핌이 데미지를 받지 않은 채 가뿐히 일어서자 루피는 자신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 점점 분노하게 됩니다. 이처럼 세라핌들의 카이도와 버금가는 방어력에 화들짝 놀란 루피는 그 순간 사왕 카이도를 떠올리게 되고, 이어 루피와 루치가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그 모습을 지켜본 조로는 세라핌이 일전 자신과 격돌한 화제의 킹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조로의 이야기를 듣게 된 샤카는 세라핌을 최강의 인류로 만들기 위해 루나리아 종족의 피를 채취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고, 이어 본체 베가펑크를 찾기 위해 사령실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일전 화제의 킹과 목숨을 건 전투를 펼친 조로는 이내 세라핌의 약점을 상세히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처럼 루나리아 종족은 등 뒤에 불이 꺼지면 강력한 공격을, 그리고 불꽃이 생성되면 사실상 무적이 된다는 것을 조로가 설명하자 루치는 조로의 말을 이해했다며 세라핌과 싸우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말하게 됩니다. 나아가 루나리아 종족의 외형적 특징은 검은 날개와 흰머리, 그리고 갈색 피부와 등 뒤에서 불꽃이 생성된다는 조로의 말을 끝으로 다시 한번 루피언과 세라핌이 격돌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고대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루나리아 종족의 특징과 능력을 알게 된 루피와 납은 새로운 전투 방법을 모색하게 되며 2차전에 돌입하게 된 가운데, 그 시각 본체 베가펑크를 찾기 위해 흩어졌던 밀짚모자 일당 중 나미그룹은 세라핌 징베를 만나게 되었고, 이어 베가펑크 에디슨이 징베의 공격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라핌 징베의 공격을 통해 에디슨이 파괴당하자 그 모습을 지켜본 나미가 제우스를 이용해 강력한 썬더볼트를 날리게 되지만, 카이도급 방어력을 지닌 세라핌이었기에 제우스의 공격에도 데미지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나미가 위협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순간 사왕 최고간부 퀸을 상대로 혈통인자를 각성한 상대가 등장해 세라핌 징베를 날려버리게 되고, 이어 굳은 각오를 다진 상대가 세라핌 징베와 1대1 결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 시각
매료 능력을 지닌 세라핌 행콕에게 위기를 맞이한 우솝의 그룹. 먼저 베가펑크 릴리스는 세라핌을 약화시키기 위해 페르석과 비슷한 특징을 지닌 버블건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처럼 릴리스가 바다의 에너지가 포함된 버블건을 사용하려 하자 그 모습을 지켜본 프랑키가 버블건의 명중률을 높이기 위해 세라핌 행콕을 붙잡게 되고, 이어 행콕은 위기를 감지했는지 이내 고통스럽다며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요. 한편 행콕의 눈물 연기에 속은 프랑키는 이내 세라핌에게 사과하며 붙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게 되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행콕이 그대로 프랑키를 공격해 프랑키를 단숨에 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프랑키마저 돌로 변해버린 가운데 세라핌 행콕은 전투에 참전하지 않은 우솝과 버블건을 사용하려는 릴리스에게 미소를 짓게 되자 이내 릴리스와 우솝이 단숨에 매루 능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 시각 본체 베가펑크를 찾기 위해 지하 연구실로 내려갔던 샤카는 그곳에서 일전 에그헤드를 방문했던 사이퍼폴리온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이처럼 배신자의 소행을 알게 된 샤카는 본체 베가펑크를 발견하자 다급한 목소리로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거냐 묻게 되고, 곧이어 본체를 풀어주기 위해 앞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본체 베가펑크는 샤카의 등 뒤에 누군가 서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내 고개를 돌린 샤카는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고, 이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인물이 연구실 계단 아래로 내려오자 이내 총을 꺼내들게 되며 샤카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게 되는데요. 이처럼 내부의 배신자가 샤카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포하게 되자 이내 샤카의 머리가 터져버리게 되고, 한편 그 모습을 지켜본 본체 베가펑크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곧 배신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질 수 있는 마지막 모습으로 이번 원피스 1077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를 통해 세라핌 미호크 그리고 세라핌 쿠마와 격돌했던 루피는 자신의 공격이 세라핌에게 통하지 않자 최강의 생물 카이도를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세라핌은 단단한 내구성을 자랑하는 루나리아 종족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루피 연합이 세라핌의 등 뒤에서 나오는 불꽃을 경계하며 새로운 전투법으로 세라핌을 상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조로가 화재의 킹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루나리아 종족의 약점을 파악한 것은 물론 극강의 패기를 사용해 타격을 입혔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루피 또한 사왕 카이도를 상대했던 방출형 패기나 최강의 공격기술 폐양생 듀오로 세라핌과 격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왕으로 등극한 루피의 기어포스로도 세라핌을 제압할 수 없는 가운데 그 시각 상디는 세라핌 징배와 치열한 결전을, 그리고 프랑키와 우솝이 매루 능력에 빠지게 되며 밀짚모자 적단이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현재 베가펑크 앨리스는 징배의 공격으로부터 몸통이 파괴당했고, 이어 우솝 일행과 함께 있던 피타고라스가 세라핌 행콕의 공격으로 돌로 변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배신자는 연구소 안에 있는 카메라들을 차례로 파괴하며 본체 베가펑크를 납치했고, 나아가 세라핌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곧 베가펑크들 중 배신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현재 키자루와 오르성이 에그헤드로 이동 중인 가운데 사왕 루피가 세라핌들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밀짚모자 적단의 붕괴라는 최악의 전개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어 본체 베가펑크는 내부의 배신자로 인해 에그헤드 섬을 탈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하라 사건을 뛰어넘는 역대급 사건이 펼쳐질 수 있는 가운데 과연 사왕 루피는 기어 피프스를 발동해 세라핌을 제압하게 될지, 그리고 베가펑크 샤카를 공격한 배신자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일지는 다음 원피스 1078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